예, 그래, 방금 앞에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조현병 조울증의 부수 증상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수 증상. 이 부수 증상들은 신경 바짝 쓰셔야 됩니다 하는 거에 하나가 수면 리듬의 붕괴, 또 하나가 감각 경험의 변화, 또 하나가 자살 시도, 그리고 심한 폭력.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조현병 조울증의 부수 증상. 일반적으로 흔히들 다 가지고 있는 부수 증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가 불안, 우울, 우리가 이제 만병의 근원은 불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불안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먼저 시작되고 하는 그런 부수 증상이고요. 불안, 우울, 그 다음에 분노, 폭력, 그리고 충동 조절 장애. 요게 이제 흔히 보이는 부수 증상인데요. 자, 먼저 불안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보면은 흔히 이제 제가 이제 부수 증상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제 이후에 오늘 제가 지금 전국이 증상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제 강의에 대해 조금만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제가 이전에 현장에서 강의할 때는 제가 4개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토요일에 한 번에 4시간씩 해서 강의를 하는데, 요거를 4개월 동안 하니까 총 8번 강의해서 무조건 이제 그때 그렇게 강의를 마쳐야 되니까 진도를 맞추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강의해야 될 양은 많고 진도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기수에 따라서 어떤 기수는 이쪽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기수는 또 딴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내용을 조금 달리 하면서 강의를 해 왔었거든요. 근데 요번 이 줌 수업을 하면서부터는 제가 처음에 4개월이라고 요 줌 수업도 매주 토요일에 2시간씩 해서 총 4개월 동안 해서 진도를 마치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해보니까 제가 4개월에 마치려고 하게 되면은 강의를 너무 제가 하고 싶은 강의를 못하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그냥 지금은 꼭 4개월에 마치겠다 생각 안 하고 6개월이 걸릴지 8개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다 해나간다 생각을 하고 그냥 강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조금 느슨해지고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만들기는 부수 증상, 그리고 전국이 증상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어쩌면 오늘은 부수 증상까지만 강의하고 전국이 증상 강의를 못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못 넘어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조현병과 조울증의 부수 증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불안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부수 증상이에요. 제가 이제 방금 전국이 증상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병이 시작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병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부터 이제 어떤 조짐이, 병의 조짐이 안 좋은 이런 느낌, 내가 뭐가 좀 전에하고 좀 다르지 싶은 이런 느낌이 드는 이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가 짧게는 몇 달 전부터, 아니면 한 3, 4년 전부터, 아니면 길게는 10년 전부터 이 변화가 오거든요. 변화가 오는데, 이 변화가 올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흔히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항상 불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불안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불안하면 보면 여기에 제가 쭉 써놨지만, 예민하다, 긴장되어 있다, 두려워한다, 공포를 느낀다. 그 다음에 또 불안과 관련되어 있는 게 평가에 민감하다.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계속 그걸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선악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다. 세상을 옳고 그르고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선악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다. 의심이 많아지고 피해 의식을 갖고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또 강박 사고를 갖게 되고 강박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수면장애, 흔히 잠을 쉽게 못 이루고 쉽게 깨고 얕은 수면을 보이고, 이런 게 다 불안과 관련된 증상이거든요. 증상인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가만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인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제가 볼 때 이제 저는 조현병 당사자와 조울증 당사자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이들이 화목의 욕구가 강하다,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다. 기본적으로 착한 아이예요. 착한 사람이고 남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더불어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평화주의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쉽게 양보하고 등등 이런 그런 성향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고 참고 꾹꾹 참고, 그러니까 비주장적인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 착하다는 것 때문에 골병 들었다, 이게 제 이야기인데, 착하다는 것은 곧 참고 말을 안 한다는 걸 의미한다. 비주장적이다. 내가 종종 손해를 본다. 종종 손해를 보면서도 이의 제기를 안 한다 내지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요렇게, 그래서 착하다는 건 종종 비주장적인 것인데, 그런데 요게 이제 그러면서도 조현 기질을 가진 애들과 조울 기질을 가진 애들이 좀 다른데, 조현 기질을 가진 애들은 안전의 욕구가 억수로 강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 그래서 안전한지 안 한지를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계속 안전한지 안 한지가 주요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조현 기질을 가진 애들은. 거기에 비해서 조울 기질을 가진 애들은 제가 볼 때 태어나면서부터 외로움이라고 하는 걸 어마무시하게 크게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하는 이 욕구가 너무 강하다. 관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도 애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엄마한테 많이 보챈다, 많이 운다, 많이 졸졸 따라다닌다, 이런 특성을 저는 보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울 기질을 지닌 애들은.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어찌됐건 이런 조현 기질이든 조울 기질이든 이런 기질을 가진 애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자신에게 우호적이다, 자기를 사랑해준다, 좋아해준다, 이뻐해준다 라고 느끼면 애들이 편안하게 안심을 하고 살 텐데, 조현 기질을 가진 애들도 없고 조울 기질을 가진 애들도 없고, 근데 불행히도 세상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못하다, 적대적이다,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자기를 안 이뻐해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불안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안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서 생각을 하자면 보세요. 초식 동물들, 초원에서 풀 뜯고 있는 뭐 토끼든지 또는 뭐 하여튼 초식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풀을 뜯고 초원에 있더라도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늘 조마조마해 하면서 있잖아요. 주변에 혹시라도 맹수들이 나타나지 않나 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있거든요. 그러다가 주변에 뭐가 바스락 소리라도 나면은 꼼짝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귀를 쫑긋 세우잖아요. 요게 불안 반응이에요. 요게 경계 반응이라고요. 딱 주변에 무슨 상황이 저 뭐지 하고 쫑긋하고 안테나를 딱 세우고 있는 거. 요게 주변 반응에 대해서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예민해져 있고 긴장되어 있고 이렇게 쫑긋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면적 겁이 나고 두렵고 무섭고, 혹시라도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 저 사람이 혹시라도 나를 안 좋게 나한테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닐까, 혹시라도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자, 이런 것들은 내가 늘상 생활하던 생활 공간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집안에서는 일상생활하면 집에서 뭐 아버지가 막 성격이 별나가지고 계속 화를 내고 하면은 애들이 집안에 있어도 계속 두렵겠죠. 아버지만 집에 들어오면 막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겠죠. 그럼 쫑긋하고 이렇게 불안 반응을 보일 테고, 또 어머님이 막 성격이 막 감정이 쉽게 흥분하고 화내고 해서 애를 이뻐할 때는 딱 이뻐하지만 또 화나면 막 불같이 화내고 막 이러면 애들이 엄마만 보면 또 예민하고, 혹시라도 엄마가 화내지 않을까 또 예민하고 긴장되고 계속 이렇게 바짝 안테나가 서 있겠죠.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집에서 편안하게 하고 애들 잘 대해주고 등등 하면 집에 있으면 애들이 마음이 편안한데, 밖에 나가면, 자, 밖에도 동네 다닐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입학했다? 처음에는 애들이 바짝 긴장하겠죠. 여기가 도대체 어떤 데인지. 그 낯선 곳은 항상 두렵고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안 좋아질 때 항상 낯선 곳에 뭔가 새로 시작이 돼서 안 좋아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애들은 두렵고, 나중에 중학교 입학할 때 되면 두렵고, 고등학교 갈 때 되면 두렵고, 대학 갈 때 되면 두렵고,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대에 합격해서, 서울대 합격한 건 좋은 일이지만 서울대학교 올라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인근에 방을 얻어 살든, 그럼 또 새로운 상황이니까 또 이때는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잘 지내서 외국에 유학 갔다. 유학 가면 또 그것도 긴장되는 상황이고, 또 학부까지는 잘 다녔지만 석사과정 들어갔다 또 두렵고, 박사과정 들어갔다 또 두렵고, 논문을 써야 된다. 이건 또 다른 세상이니까 또 두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한다, 그것도 두렵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마다 이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인데, 어찌되었건 간에 낯선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경계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조현병 당사자들에게 특히 이게 경계 반응이 심하고, 조울증 당사자도 종종 저 사람이 내를 좋아할 건지 안 좋아할 건지 등등 이 인정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관심받고 싶은 욕구가 많기 때문에 낯선 상황에 가면 이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불안해지는, 예민해지고 긴장되고 두렵고 공포, 이런 불안 반응이 쉽게 오고요. 그러다가 보면은 타인의 평가, 이게 이제 기본 문제예요. 딴 사람이 내를 도대체 어떻게 볼까? 우호적으로 볼까? 아니면 내를 싫어할까? 여기에 이제 바짝, 그러니까 동물들이 저 주변에 저 맹수가 나를 지금 공격할까 안 할까 하는 것처럼 바짝 이렇게 이제 신경이 곤두서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곤두서 있다가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의식이 되기 시작하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저 사람한테 좋게 느껴질까 안 좋게 느껴질까? 내 목소리의 톤이 지금 괜찮나? 내 목소리의 톤이 좀 부적절하고 어색하고 바보 같고 병신 같지 않나? 내 손짓이 이게 적절한가? 내 손짓이 지금 이상해서 저 사람이 보기에 나를 좀 바보처럼 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사사건건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이고 자신의 행동과 태도, 걸음걸이까지도 신경이 쓰이고 이제 이렇게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선악이분법적인 사고를 흔히 종종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의심을 하게 되고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고 등등.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막 나도 모르게 긴장되고 힘들고 하니까 피하고 싶고 안 가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흔히 이 불안 반응이 심해지면 종종 애들이 학교를 안 갈라 하고 나중에 집에만 있으려 하고 집에서도 지방에만 박혀 있으려 하고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해서 나중에 되면 혼자 고립되게 되는 이제 이런 양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박사고, 강박행동은 뭐냐면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나름의 시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두려운 생각이 떠오르려 하니까 아니야 하고 속에서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외우기도 하고 애국가를 부르기도 하고 등등 이런 게 이제 강박사고거든요. 쓸데없는 딴 생각, 내일 무슨 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과제물 이건 뭐지 뭐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내가 두렵다 무섭다 지금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뭐 선생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막 올라와서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올라와서 사실은 두려운 건데 이거를 막기 위한 차폐로서 다른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 또는 행동, 막 손을 씻게 된다. 계속 반복해서 손을 씻게 된다. 등등 강박 행동을 하게 된다. 공부를 하려고 할 때 탁탁탁 책 정리해놓고 줄 탁탁 꺼가면서 공부해야 공부가 되지. 안 그러고 뭐가 어지러져 있으면 공부가 안 된다. 이 전부 다 질서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강박 사고도 강박 행동도 다 내 삶에 질서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 자체가 이게 뭔가 잘못될까봐 불안하니까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어릴 때는 신발 정리, 방 정리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스가 잠겼나 이런 거 확인하는 거, 불이 잠겼나, 불 꺼졌나, 불을 제대로 껐나 이런 거 확인하는 거, 모든 확인 행동들도 그렇고 청결 행동도 그렇고 전부 다 위험을 막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불안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면장애가 왕왕 오죠. 잠을 못 이룬다, 자다가 쉽게 깬다. 수면이 자고 나도 푹 잔 것 같지 않고 늘 얕게 잔 것 같다. 이 수면장애고 이게 다 불안 반응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경계 반응이에요. 바짝 이렇게 이제 불안해서 이 경계 반응을 하다가는 그 다음엔 두 가지거든요. 투쟁 도피거든요. 이제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인데 우리 이 당사자들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이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들이고 남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하고 싸우기를 싫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착하고 양보하고 평화주의자고 안 싸울라 하기 때문에 이 불안 반응을 보이면서 다음 단계가 투쟁 도피인데 투쟁하는 쪽으로는 못 가요. 흔히 도피,
도망가는 쪽으로 이제 흔히 반응을 하죠. 아무튼 그래서 요 불안 반응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다. 요게 아주 어려서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 상담을 해보고 하면 이미 유치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상태에서 계속 생활해온 애들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애들도 있고 중학교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애들도 있고 내지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잘 다녔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애들도 있고 또 종종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 흔히는 중고등학교 때는 이미 이렇게 불안 반응이 시작이 돼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뒤늦게 조현병 증상이나 조울증 증상은 뒤늦게 고등학교에 가서 나오든지 대학에 가서 나오더라도 이미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생활했는 애들이 상당수 있다 하는 거예요. 불안 반응 속에서 늘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지냈던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지냈던 그래서 늘 조마조마해야 하고 조심하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서 늘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신경 쓰이고 이런 가운데에서 중학교 생활하고 고등학교 생활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 가서 발병했다. 이런 경우가 흔히 허다하게 나오는 경우고 아니면 중학교 때까지도 편안하게 잘 지냈다면 고등학교부터 이랬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편안하게 잘 지냈다면 대학 들어가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발병했다. 이렇게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 불안 반응이 일찍 시작되는 경우는 조현병 조울증 증상이 나타나기 전 10년 전부터 벌써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늘 생활했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짧게 잡아도 3, 4년 전부터는 이런 불안 반응 속에서 3, 4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드디어 발병한다. 조현병 조울증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정말 잘 지냈는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해지더니 발병한다. 이건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상당수의 부모님들이 보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면 우리 애가 잘 지냈다. 우리 애가 잘 지냈는데 발병하기 한 서너 달 전부터 보니까 애가 좀 이상하더라. 근데 막 사춘기여서 그렇게 꺼내하고 지나갔다. 좀 애가 예민하고 깜짝깜짝 놀래고 뭐 했는데 그냥 그렇게 꺼내고 지나갔다 이야기하는데 보통 그래서 한 3, 4개월 전부터 보니까 애가 좀 이상하다. 제 이야기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님께서 못 알아챘지 3, 4년 전부터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3, 4년은 됐을 겁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상당수 부모들이 뭐에서 쏘가 넘어가느냐 하면 애가 공부 잘하는데 쏘가 넘어가는 부모들이 많아요. 애들이 보면 사실은 이 불안한데 불안하다는 건 뭐가 불안한 거냐? 사실은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의 대상은 경계 반응이라고 했는데 뭐가 뭐를 경계하느냐? 사람을 경계하는 거죠. 친구들을 경계하고 선생님을 경계하는 거예요. 특히나 가장 두려운 게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또래가 제일 두렵고 무서워요. 친구들의 반응이 제일 두렵고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긴장되고 나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래게 되고 항상 갖다가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불안 반응인데 이 애들 사이에 있을 때 애가 자기가 마음이 안 편하고 조마조마하고 친구들이 자기를 싫어할까봐 겁이 절절 나고 하니까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애들이 어쩌다가 성적을 받았는데 공부를 잘했더니 선생님도 자기를 이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주변에 친구들도 자기를 좋게 대하고 자기한테 막 다가와서 막 그전에까지 자기를 뭐 쌩 까고 하던 친구들이 와서 이거저거 묻고 친하게 지내려고 집에 갔더니 엄마도 막 성적 잘 받아갔더니 억수로 좋아하고 아빠도 억수로 좋아한다. 애들이 드디어 나 결심했어. 나 공부할 거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하겠다고 결심하고 공부에 올인하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중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하겠다고 결심해서 공부에 올인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 중에 상당수 당사자들이 전교 1등 하다가 발병하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얘가. 그래서 공부를 억수로 잘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니까 왜? 지 입장에서 공부만 하면 나머지가 다 해결되니까 좋잖아요. 공부만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마다 불편하고 어렵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몸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늘 절절맸는데 이제는 쉬는 시간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책만 보고 공부만 해도 되니까 그럼 친구들이 가끔 와서 말 붙여도 나 공부해야 돼 나 바빠 하면은 친구들 다 물리칠 수 있고
뭐, 딴 사람들하고 친구 관계를 안 맺고 혼자 고립돼서 지내도 공부만 잘하면 주변에서 뭐 칭찬해주고 이상하다고 말을 안 하니까 자기도 잘 지내는 줄 알고 스스로. 이 공부만 하는 거 가지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래, 공부만 하고 하면은 공부만 잘하면 선생님도 이뻐해주고 친구도 이뻐해주고 부모님도 이뻐해줄 줄 알았는데 천만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니까 애들이 자기를 와 하고 좋게 대하더니 중학교 가니까 이제 공부만 잘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계속 애들이 자기를 놀리고 뭐 바보 취급하고 그래도 또 아니면 중학교까지는 그럭저럭 보냈어도 고등학교 가니까 드디어 애들이 자기를 완전히 이제 돌리고 왕따 시키고 응따 시키고 뭐 공부 잘하는 건 아무 소용없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기 없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내지는 종종 또 발병하는 게 난 기필코 공부 잘해서 최고의 대학을 갈 거야. 무조건 서울대를 갈 거야. 서울대 다행히 갔으면 되는데 서울대를 못 가고 서울대 시험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필코 서울대를 가겠다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오수하고 이제 막 들어가는데 이제 안 되니까 서울대를 갈 거야. 의대를 갈 거야. 들어갔으면 다행인데 못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고 그때 다행히 들어갔다. 서울대 다니고 어디 다니고 다녔는데 이제 외국 유학 갔는데 등록해서 나중에 급기야 막판에 터지는 거는 지도교수하고 박사 논문 쓸 때 지도교수하고 갈등이 생겨서 이제 이전에 하던 공부는 혼자 하면 되는 공부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됐는데 박사 논문 쓸 때는 이건 박사 논문을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지도교수하고 의논을 해가면서 써야 되는데 이 의논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내 고집만 뻑뻑대고 지도교수가 볼 때는 황당하고 그러니까 쥐어박으면 지도교수가 자기를 미워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또 마음이 불안해져서 막 망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등등 이렇게 돼서 발병을 하게 돼요. 박사 학위까지 잘했다. 돌아와서 취업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등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병의 근원은 다 뭐냐면 사실은 이 문제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인간관계인데 친구 관계인데 동료 관계인데 그게 안 편하다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건데 그래서 불안이 생겼을 때 이 불안을 처리하고 대처하고 그래서 친구를 대하는 법을 제대로 달리해서 달리 대하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법을 딱딱딱딱 배워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불행히도 난 공부할 거야 라고 해서 공부 잘하는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후에 어느 시점에 가면 공부 잘하는 거 가지고는 더 이상 대인관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발병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부모님들 중에 또 어떤 부모님들이 있느냐면 애가 대인관계를 못하고 대인관계에 두려워하고 등등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들어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애가 해결 못하면 학교에 쫓아가서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친구들 집에 불러서 생일 파티 해주면서 부탁하고 뭐하고 등등 해서 이제 과잉 보호, 과잉 간섭으로 나가는 거죠. 부모님이. 그래서 애가 스스로 해결 못하는 대인관계를 부모가 들어서 다 해결을 해줘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 방법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잘하면 통할 수 있지만 대학 들어가면 이제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대학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싸질머지고 학교까지 쫓아갈 수도 없고 부모가 옆에 다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모가 옆에서 과잉 보호, 과잉 간섭을 해서 일일이 부모가 다 대신 해결해주고 뒷받침해주고 해가지고 막 전교 1등하게 만들고 그래서 의과대학 들여보내고 그럼 좋단 말이에요. 의과대학 들여보내는 것까지는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의과대학 공부도 부모님이 옆에 가 대신해 줄 거냐는 거예요. 나중에 의사가 돼서 환자 진료할 때에도 부모님이 옆에서 앉아서 대신 환자 진료하는데 옆에 앉아서 갖다 진료를 도와줄 거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애초에 안 되는 거를 가지고 과잉 보호, 과잉 간섭을 해서 애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부모님이 절대로 대신 해결해 주면 안 됩니다. 대신 해결해 주게 되면은 스스로가 해결하는 능력이 안 생깁니다. 대신 해결해 준다는 것은 애들이 수학 문제, 학교에서 수학 문제 같은 거 풀어야 되는데 지가 못 풀고 절절매면 옆에서 부모가 다 대신 풀어주면 당장은 공부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되면 수학 문제를 애초에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못 풀어 절절매면 지가 답답해하거나 뭐하거나 하는 부모님은 내버려두고 지 스스로 풀 때까지 내버려두고 기다려줘야 되죠. 지한테 맡겨줘야 되는 거를 지한테 안 맡겨주고 부모가 대신해주면 애를 못하게 애가 능력을 키울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모든 것의 근본 출발점이 대인관계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여기에서 출발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불안 반응이 나타나는 게 이게 항상 먼저 시작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 수준에서 안 돼서 나중에 정신이 혼란스러워지고 혼미해지고 논리적 사고력이 붕괴되고 그래서 조현병이 온다. 내지는 그래서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뭔가 무리수를 쓰고 막 등등해서 오만 난리를 부리는 게 이제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병은 이런 불안을 견디다 못해서 멘붕에 빠지는 게 조현병이고 멘탈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력이 깨지고 멘탈 붕괴에 빠지는 게 조현병이고, 조울증은 이런 불안을 견디다 못해서 이거를 돌파하겠다고 해결하겠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무리수 사업을 해서 내가 돈을 억수로 많이 벌면 사람들이 내를 좋아해 줄 거야. 돈을 억수로 많이 벌겠다고 사업을 왕창 그냥 무리한 사업 구상을 한다든지, 또는 막 충동적으로 뭐 도박에 빠진다든지 뭐에 빠진다든지 해서 그런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등등, 그렇게 해서 뭔가에 꽂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에 꽂히든지 다른 뭐에 무리수를 쓰든지 그래서 나타나는 게 조울증, 양극성 장애입니다. 이게 이제 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근본적으로 이 불안이 근본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구기가 있고 활성기가 있고 회복기가 있는데, 활성기 증상이 가라앉았다고 문제 해결된 거 아닙니다. 우리 상당수 부모나 당사자들이 활성기 증상만 가라앉으면 문제가 해결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각이 그러니까 환청 들리든 환청이 안 들리면 환청이 안 들려야 된다. 망상이 없어져야 된다. 환청 안 들리고 망상이 없어지고 등등 하면은 문제가 해결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환청 없어지고 망상 없어지고 다 해도 활성기 증상 없어지고 나도 나중에 회복기에 가서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는 뭐냐? 이 불안 증상만 하더라도 부수 증상이죠. 부수 증상인데 불안 반응조차도 이제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편안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있는 건 뭐냐?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있다. 대인관계에서의 비주장성, 이거 해결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는 이런 불안이라고 하는 부수 증상 자체가 회복기 미해결 과제일 수도 있고, 이거의 밑바탕에 있는 대인관계 어려움, 내지는 그 밑바탕에 있는 비주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미해결 과제일 수도 있다. 그게 다 그거가 해결돼야 병이 이 문제 해결이 되는 거지. 망상 환청은 아무것도 아니다. 뒤에 가면 제가 그 이야기하는 불과 연기의 비유, 불이 나면 연기 펄펄 나는 것처럼 망상 환청은 연기에 불과한 건데, 그 연기 끄게 없애겠다고 백날 노력하면 뭐하느냐? 불을 꺼야지.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망상과 환청을 우리가 잘못 대하고 있는데, 망상과 환청 속에 온갖 힌트가 다 들어있거든요. 지가 뭐를 힘들어하느냐, 지가 뭐를 불안해하느냐, 왜 저렇게 전전긍긍대느냐는 그 힌트가 망상 속에 다 들어있고 환청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 망상과 환청을 두고 대화를 안 나누고 망상 환청은 다 피해버리기만 하면, 저도 학교 다닐 땐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대학원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고, 서울대병원에서 3년 임상심리 수련을 받을 때도 그렇게 배웠고, 망상과 환청은 다루지 마라. 망상과 환청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망상과 환청을 가지고 길게 이야기하면 망상과 환청은 더 심해진다.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심해진다. 그러니까 다루지 마라. 정신의학 교과서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상심리학 교재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저도 대학원 박사과정, 박사학위 할 때까지, 저도 서울대병원에서 3년 수련 받는 동안에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고도 20년을 그렇게 상담을 하고 치료를 했다고요. 그랬는데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쏘갔구나요. 망상과 환청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써놓은 엉터리 이론과 엉터리 방법을 배워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엉터리로 했구나.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해서 했더니 이게 이전하고 확 다른 거죠. 물어봐 줄수록. 망상과 환청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봐주고 자세히 다뤄주니까 저절로 망상이 없어지고 환청이 없어지는데, 없애려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망상과 환청의 빈도도 줄어들고 강도도 약해지고, 그 망상과 환청 속에서도 좋은 방법이 나오고 내용이 변해가고 등등, 저절로 그 문제가 없어져 가고, 설사 완전히 그게 없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망상과 환청이 있어도 더 이상 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안 되는 단계로 가는데,
그걸 왜 안 다뤄주느냐고요. 그래서 다 다뤄야, 자세히 묻고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하는 이야기가 활성기 증상 없어진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활성기 증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망상, 환청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놀라고 자지러지지만, 조증 증상 때문에 놀라고 자지러지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일시적으로 구토하는 거에 불과하고 일시적으로 탱탱 부어오르는 거에 불과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불이 나면, 방금도 불이 나면 연기가 펄펄 오르듯이 불이 나서 연기가 펄펄 지금 피어오르는 거에 불과한 거지. 그거 자체를 없애고,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없애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겁니다 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 불안이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대인관계 불안이 문제입니다. 사회 불안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서 절절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행동이 지나치게 의식되는 거.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고. 자, 그래서 이제 부수 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불안이고, 자, 부수 증상까지는 오늘 이야기를, 부수 증상을 다 이야기하려면 또 진도에 매여서 제가 저거 하는 거니까 방금 제가 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전에 같으면 진도 나가야 된다 해서 나갔을 텐데, 이제는 진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진도 적게 나가면 적게 나가는 대로 30분 강의하고 20분 질의응답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대로 하면 지금 강의를 끝내드려야 되는데, 오늘 강의를 한 15분, 20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15분, 20분 정도 이제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